베란다잖아요. 네. 이렇게 두유가 되게 많이 보여요. 아, 네네. 이거 두유가 왜 이렇게 많아요? 점심값을 쓰기는 아까우니까 오트밀이랑 두유를 가끔 싸가거든요. 네. 지금 뒤에 계시는 우리 중고차 파 기자님도 네. 되게 근검절약 하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네. 직접 와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동안 이 방탕하게 살았던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35,000원짜리 패딩 입으신데 이게 방탕한 네, 건가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들었던 게 식비가 30만 원이라고. 네. 30만 원으로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아까부터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딱 그걸 듣는 순간 배달을 안 하는구나. 배달이란 걸 아예 안 하겠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딱 느낌을 그냥 딱 느낌상 쿠팡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쿠팡을 하면 월 20만 원 갖고 못 살거든요. 아, 이분들은 내가 봤을 때 핸드폰에 뱀이나고 쿠팡이 없다. 정말 저는 지난날의 저의 어떤 이 과오를 반성하는 지금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눈에 띄는 게 네. 갈색 가방이 눈에 띄거든요. 나는 아 이거 프로포즈 할 때 받았어요. 남편분께 선물을 이렇게 비싼 걸 해주신 거예요? 구하기가 어려워서 네. 중고로 샀습니다. 미개봉 신부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여기 위에는 이제 강 과장님 거 있어요. 이 카메라가 예, 이거 네. 되게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네, 한 장비병. 100만 원대 정도? 아니 카메라가 왜 이렇게 두 대나 있어요? 아, 한 대는 제가 이제 유튜브 하려고 샀었던 거고, 네. 한 대는 이제 아내도 집에서 일 관련해서 촬영할 때가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회사 것도 빌려서 하기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좀 빠르게 찍으면 좋은데,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선물을 해줬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먼지가 지금 여기도 카메라가 보이거든요. 아, 네네네. 여기도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장비를 네네네. 많이 이렇게 사세요? 제가 이제 다른 거는 좀 아끼는데 그래도 네. 업무 관련해서는 네. 저는 유튜브도 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또 카메라가 좀 다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최적의 뭔가 카메라 구도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이런 카메라들이 네네. 다 미러리스인가 해서 네네. 그 렌즈만 바꾸면 되는 걸로 네,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렌즈만 사면 되는데 왜 본체를 3개나 사신 거예요? 본체를 이제 원래 제가 갖고 있던 거는 이제 크롭 바디고 네. 이건 풀 프레임이라서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센서 크기가 커서 이제 조금 노이즈가 적고 네. 이제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이 좀 더 용이하고 이제 아웃포커싱에 조금 더 유리한 그런 카메라라서 그냥 나중에 다 포토샵으로 수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좀 다릅니다. 수납장이잖아요. 네네. 한번 볼 수 아, 있을까요? 네네네. 네, 옷 같은 게 옷이고. 조금 있고요. 가운데도 저희 가운데 둘 뭐 반반 아래는 안에 나눴어요. 옷이고 어머, 네. 위에 건 제 거. 제 옷은 아까 여기 걸려 있던 거랑 네. 이쪽에 조금 있는 거. 안에 겨울 옷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있죠. 생각보다 지금 네. 이 옷도 눈에 띄는데 이렇게 위에 보면 또 애플쪽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장비를 중요시 여기시나 봐요. 아, 네네. 제가 최근에 이제 맥북을 네. 맥북이 좀 좋다고 하길래 유튜브 하기 편집하기 그래서 좀 한번 저도 경험을 좀 해보고자 애플 생태계를 좀 경험을 해보면은 거기도 좀 컨텐츠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맞아요. 네. 큰맘 먹고 구입을 했습니다. 고액의 장비를 많이 네네, 사시는데 네네. 되게 자기 합리화를 잘 하시는 분 사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샀습니다. 최근에. 처음에 이거 샀다고 했을 때 네. 반대는 하진 않으셨어요? 거의 2년 고민했나? 그래가지고 네. 사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뭔가를 하나 살 때 정말 고민을 오래 하시면서 하나 봐요. 네네, 좀 오래 하고. 근데 아마 아이폰이나 뭐 맥북이나 이런 것들도 유튜브 안 했으면 아마 안 샀을 건데, 네. 뭔가 좀 컨텐츠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최근에도 아이패드를 샀는데, 좀 그림 같은 걸 또 좀 그리거든요? 그래서 인스타에도 이제 그림을 못 그리긴 하는데, 인스타 툰 같은 것도 올리고 있긴 한데, 그런 거를 또 이제 유튜브랑 다르게 또 재밌게 또 봐주시더라고요. 보여드릴 만한 수준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아내랑 있었던 일을 네. 유튜브 영상으로도 넣었는데 저희끼리 재밌었던 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예전부터 약간 인스타 툰으로 좀 해보려 했는데 이게 뭔가 컴퓨터로 하자니 좀 거창하고 번거로운데 이게 딱 바로바로 그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많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이제 짜잘짜잘한 일들을 이거를 이제 이런 거 제 딴에는 조금 이제 재미있어서 올리고 싶었는데 이제 아이패드를 사고 그걸 이뤘죠. 그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절약하면서 네. 이렇게 살아오는 그 표본을 네네. 지금 2022년도에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는 않으세요? 아껴서 사실 힘든 거는 많지는 않고요. 이제 일을 많이 하니까 일 때문에 힘든 게 더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이제 계속 편집을 막 해야 되고 뭐 주말에도 계속 편집하고 아니면 어디를 이제 놀러 다니거나 할 때도 계속 뭔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재밌게 뭔가 자막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머리가 이제 계속 안 멈추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보통 댓글에 이제 그렇게 하면 힘들겠다 왜 그러고 사냐 뭐 좀 쓰고 살아라 하는데 사실 아끼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것보다는 이제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게 훨씬 크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네. 그렇게 쉬어가지 않으면서까지 유튜브를 한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사실 좀 댓글이 많이 달려요. 뭐 이렇게 회사 다니고 뭐
유튜브도 하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 뭐 컨셉이냐, 니네 이제 그거 아니면은 뭐 컨텐츠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하냐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유튜브도 뭐 해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원하지 않거든요. 막 없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이제 감사하게 저희 일상을 재미있게 봐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유튜브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도 또 몇 년 전에 무리해서 투잡하고 하다가 머리 쪽에 좀 수술을 크게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좀 아플 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나중에 또 아프고 이랬을 때 일을 못하면 돈을 못 버니까, 그때 대비해서 조금 모아놓자도 있고, 그럴 때를 대비해서 너무 생활 수준을 많이 높이지는 말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제 채널에 네. 나와주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나름 이제 적금도 열심히 들고 거의 10년 동안 거의 적금만 들었어요. 적금이나 투자만 하고 이랬었는데, 다행히 이제 결혼도 하고 돈을 더 모아서 이제 경기도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긴 했는데, 더뎠던 거죠. 제가 나름 노력했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투자나 재테크를 이제 뭐 아예 공부를 안 한 상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시고 뭐 그렇게 투자를 멀리 하면은 나름 언젠가는 나름 이렇게 이루기는 하는데 조금 오래 걸리는군 하는 거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아시면 일찍부터 준비를 또 하시면은 구독자분들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유튜버 구독자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어땠어요? 막상 만나니까 본인은 이게 편집된 거기 때문에 자긴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제가 볼 땐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영상과 정말요? 실제가 똑같고 오히려 만나면 만날수록 영상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걸 느꼈고, 제가 일단 영상을 다 보고 이 사람이 어떤지를 파악을 조금 했잖아요. 그래서 네. 큰 가치관이 나랑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소개팅을 했기 때문에, 큰 가치관이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검소한 사람이면 좋겠다고, 나랑 잘 맞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다 맞으니까는 자잘자잘한 건 다 맞춰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이프분 화장대가 안 보이거든요? 화장대는 없고요. 이쪽에 약간 이동식으로 네. 화장품을 수납하는 박스를 만들어서 네. 여기에서 화장품을 쓰고 여기 거울에서 바로 화장을 하면 돼요. 여기에 제가 많이 쓰는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남편분 건요? 저는 이제 세수도 그냥 물로만 하기 때문에 네. 로션도 잘 안 바르고요. 가끔 방송용으로 요거 하나 있어요. 가끔 이제 어디 출연할 때 비비 조금 발라야 될 때 이 정도 바르고, 원래 이제 머리도 이제 노프라고 하잖아요. 네. 샴푸값을 좀 아껴보려고 샴푸를 이제 안 쓰기 시작했는데, 머리는 제가 개기름이 많아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네.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어디 좀 건조할 때 이렇게 바디로션 같은 거 좀씩 바르고, 아, 로션 네, 저거. 요거 있는데 요거 이제 하나 쓰고, 네, 가끔 향수는 뿌립니다. 향수는 언제 뿌려요? 향수는 이제 어디 뭐 출연해야 될 때나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히 새 옷을 입었는데 이상하게 좀 쿰쿰한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다 세탁을 한 옷인데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이걸 한 번씩 칙칙 뿌려주면은 그래도 마음 좀 안정이 생기더라고요. 와이프분께서 따로 이런 거 신경 안 써주시는 건가요? 저는 오늘도 이제 내가 눈썹 좀 다듬어 줄게 했는데 아예 괜찮다고 하고 네. 가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너무 터치 안 하려고 해요. 본인이 자유롭게 사는 게 자기 인생이니까. 네. 저 방탕한 생활을 했던 태미 씨. 예. 지금 이렇게 얼굴에 화장품도 안 바르신다고 하는데 예. 이걸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세요? 저도 이제부터 안 바르려고요. 왜요? 예, 그냥 뭐 뭔가 이제 강 과장님을 따라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볼 때는 10년 뒤에는 노후대척합니다. 못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면은. 이게 막상 팬이시잖아요. 네. 오늘 만나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더 이제 집이 좀 미니멀리즘하다 그런 생각 받았습니다. 뭔가 있어야 될 게 없다. 아까 봤을 때 네. 뭐 화장대가 없는 것도 그렇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를 딱 봤을 때 테레비가 일단 없잖아요. 아. 그렇죠? 네. 테레비랑 소파 이런 게 없죠. 네. 그죠? 흔히 그냥 이렇게 보통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거실에 일단 에어컨도 없죠. 네. 이제 여름이 되면 상당히 제가 볼 때 더울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겨울인데도 내가 볼 때는 이 방이 상당히 지금 이 단열이 잘 됩니다. 네. 네, 굉장히 단열이 잘 되는 집인데 여름이다. 그럼 제가 볼 때 거의 찜통이거든요. 네. 그래서 에어컨은 내가 봤을 때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건 상당히 이렇게 미니멀하게 정말 사시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예리하시다. 그러니까. 그러네, 에어컨, 그러네. 거실에 에어컨이 없구나. 네. 어우, 더울 것 같아요, 여름에. 선풍기를 이렇게 끌어다 쓸라 했는데. 아, 그러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제가 봤을 때 저 벽걸이가 지금 연식이, 제가 볼 때 연식. 한 7년 내지 8년 정도는 되지 싶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요거를 빨아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서큘레이터 같은 걸로 일로 보낸다라고 네. 하면은 신일전자 그 모터 좋은 거 있어요. 아, 그런 걸로 쏘면은 신일. 좀 갈 것 같긴 한데, 오. 어진간한 걸로 쏴서는 제가 볼 때 쉽지 않다. 아, 자, 지금 여기가 화장실인데요. 네네. 제가 요즘 그 핸드워시 안 쓰는 집 처음 봤거든요. 장모님께서 어디서 비누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 그걸 주셨는데,
또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로 여기서 쓰고 있죠. 아니 다른 거는 이렇게 아끼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건 이제 결혼한다고 네. 사촌 여동생이 선물로 해줘가지고 네네. 가끔씩 좀 이렇게 향기나게 씻고 싶을 때 이걸로 씻죠. 아니 두 분이 진짜 잘 맞는 게 짠테크도 잘 되시고 서로 네. 귀차니즘이 생각보다 좀 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맞아. 네. 싸울 일이 없어. 네,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한 명이 어떤 거가 귀찮아하는 게 이제 서로 싫어하면은 싸울 수 있잖아요. 근데 둘 다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싸우고 잘 살고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아, 여기는 저도 처음 봤는데 여기가 이제 베란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에다 이제 뭐 잡동사니 같은 거 좀 쌓아놓고. 아이고 너무 네. 아이고, 너무 창고예요. 지저분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보면 여기 뒤에 아파트가 네. 엄청 큰 게 보여요. 네네. 이렇게 씻고 나면 베란다에서 아파트가 보일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네, 왜냐면 저희도 이제 운동도 저기 아파트 상가 안에 있는 거기로 운동을 다니는데 네. 이제 끝나고 이제 거기를 지나쳐서 이렇게 오거든요. 일로 들어가면 참 편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네. 거기서 이제 애들이 가끔씩 막 이렇게 자전거 타고 놀아요. 그러면은 괜히 뭔가 애들이 좀 여유 있어 보이고 이런 생각은 하는데 막 엄청 부럽다 그런 생각은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부럽다랑 좋겠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살짝 느낌. 오, 괜찮은 말이네요, 진짜.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여기 분들이 쓰는 상권을 우리랑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되게 쾌적하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 가시는 스타벅스 저희도 가고 네. 저분들 가시는 뭐 베스킨라빈스 저희도 가고 하니까 좋은 게 뭐냐면은 주변에 상가 같은 게 좀 많다 보니까 네. 집 앞에 바로 나가면 막 스타벅스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월세로 시작하자는 건 누구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원래 저희가 살고 있던 그 신혼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다가 이제 한 몇 년 정도 살다가 이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나중에 3, 4년 뒤에는 지금 살 수 있는 집도 못 살 것 같아서 그걸 처분을 하고 갭으로 사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월세로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사신 집은 어디에 사신 거예요? 경기도에 샀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대출을 어느 정도 받으시고 사신 거예요? 대출은 저희가 신용대출을 둘이서 풀로 받았고요. 거의 한 1억 조금 안 되게 받고 나머지는 이제 전세를 끼고 저희 돈 모은 거랑 해서 네. 지금 그 집에 이제 세입자가 살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 들어가려면은 못해도 조금 몇 억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네. 한 4, 5년 정도 돈 좀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들어갈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들어갈 생각입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얼마 전에 좀 올라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아파트가 고점이라는 말이 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그렇게 신용대출 9천까지 받아서 또 갭으로 사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떨어질지 오를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샀는데 떨어지면은 버티거나 조금 이제 마음고생 하더라도 이제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제 우상향할 거나 믿음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번 혹시 더 올라버리면은 진짜 아예 못 살 것 같아서 그거는 너무 또 암담하겠다 싶어가지고 뭐라도 좀 사자 싶어서 샀죠. 사고 나서 한두 달 또 지나니까 막 몇천씩 싸게 계약된 매물들이 막 실거래가가 찍히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나니까 이제 좋진 않았죠. 확실히 그걸 보고 아, 나니까. 그럼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집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샀을 때보다? 지금은 일단 호가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저희가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고 그 전에 조금 가격이 낮은 것들이 몇 개 더 찍히긴 했더라고요. 근데 대신 뭐 층수가 조금 낮다거나 뭐 네. 그런 것들이긴 한데 그걸 감안했을 때도 조금 더 낮게 싸게 계약들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사고 나서 지금 얼마 떨어진 거래 실거래를 봤잖아요. 네. 막상 그런 걸 보면 어떤 기분이에요? 어쨌든 벌어진 일이고 최악을 갔을 때 저희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저희가 최악을 그려보면은 지금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이제 2년 정도 뒤에 이제 만기가 되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나갈 때 전세가가 떨어져서 저희가 만약 전세금을 뭔가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쨌든 좀 저축을 더 많이 해놓고 있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집을 살 때도 그 당시에 이제 새로 계약되는 전세보다 조금 싸게 계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전세가 떨어지더라도 그것보단 더 내려가진 않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샀던 것도 있고 더 네. 떨어지면은 저희 돈을 어쨌든 해줘야 되니까 그때 대비해서 좀 모아놓자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걱정하고 좀 슬퍼하다가 어쨌든 닥친 일이니까 열심히 돈을 또 모으고 있죠. 그럼 한 달에 이자가 네. 대략 얼마나 나와요? 한 달 이자 거의 한 30 몇만 원 정도? 근데 왜 이렇게 돈을 아끼시면서 하세요? 어쨌든 저희는 실거주를 조금 빨리 하고 싶은데 아기가 생기면은 사실 여기서는 답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쵸. 네, 근데 아기가 생겼을 때 태어나서 조금 커질 때는 지금 산 집에 실거주를 하는 게 목표인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려면 그래도 못해도 제 생각에는 몇 억은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목표로 모으고 있죠. 둘이서 모으니까 어때요, 속도가?
둘이서 모으니까 확실히 액수 자체가 빨리 모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성향이 좀 비슷한 편이어서 같이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있죠. 두 분이서 얼마 정도를 모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그냥 그거를 얼마를 모았는지를 계산 안 하고 많이 모을 때는 한 80% 정도씩 모았던 것 같아요. 월급에? 네, 월급에. 두 분의 소득의 80% 정도? 네네네. 근데 이렇게 모으면 쓰고 싶거나 그러진 않아요? 저희는 먹는 거 말고는 딱히 그렇게 욕구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금 장비 같은 거를 좀 사고 싶은 욕구들이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이제 유튜브 수입에서 어쨌든 일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거기서 지출을 또 하고 있어서, 네네. 네, 그런 욕구는 이제 그렇게 좀 풀고 있죠. 아, 돈을 되게 두 분이 절약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